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노벨상 시즌이죠. 지난해에 이어 생리의학상을 연속 수상한 일본을 보면서 우리 과학계와 비교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상하게 일본은 지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이지만 22명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낸 일본과는 안타깝게도 게임이 안 되네요.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이다. 신비는 예술과 과학의 근본을 이루는 진정한 모태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확실한 길만을 추구하는 과학자는 결코 우주를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 라고 했는데요.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과학자들이 순수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 풍토, 또 과학자들을 인정해주는 사회 풍토가 자리 잡아야 우리도 머지않은 미래에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오늘 여는 곡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와 관련한 여는 말을 해드렸더니 4471님이 상대적인 거 아닐까요? 인구 대비해서 그만큼 일본이 확률이 더 높겠죠.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받기에 충분한 분들 많잖아요. 라고 주셨어요. 노벨상 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잠재적으로 계시죠. 근데 연구 풍토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는 부분과 22명 나온 건 뭐 일본이 우리보다 22배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여튼 우리가 더 많이 응원하고 돈 되는 것만 연구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순수 과학에도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응원의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죠.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시간, 줄여서 오늘의 중심. 자,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이번 주 주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때는 막 축제가 많았죠. 여고 때는 합창 경연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남자 학교 축제는 그때는 엄마 허락 받고 가야 되고 막 이랬던 시절인 것 같아. 일탈을 한 적은 있죠.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축제 때 그냥 그 학교 가가지고 그 남자들 하는 거 그런 거 구경하고 뭐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재밌죠. 몰래 하는 거니까. 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가장 한 게 이제 밴드 공연하는 거. 여학생들 와서 이렇게 막 같이 만나고 뭐 그때만 해도 학업에 열중하던 중에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타지 뭐 여고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 힘든 중에 와중에 이제 겪을 수 있는 이제 유쾌한 일들, 그 정도? 네, 이번 주 주제는 축제입니다. 뭐 중학교 때는 뭐 그런 걸 잘 안 하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확실히 축제 분위기 있고요. 대학교 때 그 절정입니다. 또 예전에 뭐 지금도 남녀공학과 또 남학여학교가 다 공존합니다만은 남녀공학이 없던 때 생각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죠. 뭐 저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방송제, 대학교 때도 방송제를 했지만 남의 학교 가서 축제를 보면서 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여고 여대를 나왔네요.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축제, 학교 축제 뭐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남자 고등학교 축제 놀러 갔을 때 단연 밴드부 공연이 인기 최고였던 기억도 납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요? 문자번호 샵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도시주제 회화를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관람권 2매 드리고요.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문자 주제는 기억에 남는 축제 때 가졌던 추억? 네, 기억에 남는 추억을 주시면 됩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자,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고요. 대학 축제 때요. 진짜 그 응원단이죠. 막 금박, 은박, 술 달리고 왜 약간 치렁치렁한데 펄쩍펄쩍 뛰면 눈에 크게 띄는 응원단장들이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했던 이 노래 생각이 나네요. 무한궤도입니다. 그대에게.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4분인데요. 축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문자를 좀 열심히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4471님이 축제라. 축제하면 저는 왜 정재계 부정축제가 생각날까요? 제자가 좀 다르죠? 네. 오늘 4471님이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늘 저에게 문자 잘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4870님, 대학 축제 때 과 대표로 농구하다가 코뼈가 부러져서 정형외과에서 긴급수술. 아직도 약간 굽어있는 코뼈. 그때 연거. 참고로 79학번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농구하다 많이 다칩니다. 예. 먼저 점프한 사람이 떨어질 때 팔꿈치든 뭐든, 주변에 그렇게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필 축제 때. 2573님. 와, 그대에게. 서울 대신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저희는 배구와 축구가 유명한데 경기가 있을 때 항상 응원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신청곡까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에 남는 축제, 축제 때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둡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당신의 주치 시간인데 오늘은 갱년기 여성을 위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백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월요일에는
100세 건강을 지켜드리는 당신의 주치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최고의 폐경기, 갱년기 전문의 중앙대병원 산부인과의 박형무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박형무입니다. 네. 교수님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시네요. 근데 저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부터 웃고 계시는 걸 제가 네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신 겁니까? 원래 그러신 겁니까? 근데 뭐 하여튼 좀 많이 웃죠. 환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폐경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폐경이 일어나는 평균 나이는 어떻게 네네. 되나요? 폐경은 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갤럽 연구에서 49.7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5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네. 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여성의 약 3명당 1명꼴 정도가 50세 이상이세요. 네.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지금부터 15년 이상이 이내에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여성의 약 반수가 50세 이상. 다시 말해 폐경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사실 저희가 오늘 폐경을 다루는 이유는 임산부의 날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환자 중에 폐경이 네네. 가장 빠른 네네네. 케이스와 가장 늦은 케이스도 네네네. 보셨겠죠? 네. 폐경이 보통 폐경이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면 이걸 조기 폐경이라고 해서 그런 분도 계시군요. 이런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조기 폐경 40세 이전에 폐경이 된 사람들은 네. 병적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저런. 네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조기 폐경 그리고 45세까지 되는 사람은 이른 폐경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40세나 45세 이전에 폐경이 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리고 저런.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네. 그걸 정동장애라고 해요. 아이고. 우울감이 심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고 저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조기 폐경인 사람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지고요. 네. 치매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치매의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하는 네네. 그런 치매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또 파킨슨 병도 증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50세 이후에 폐경이 된 사람은 호르몬을 상의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기 폐경이나 이른 폐경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먹어야지. 묻지 마 하고 호르몬을 잡수셔야 되고 보통 사람이 폐경이 되는 나이까지 50세까지는 반드시 잡수셔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죠. 네네. 가장 늦은 폐경은 언제? 보통은 뭐 한 50에서 60세 사이도 폐경이 됐다라는 보고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5세가 넘었으면은 보통 대부분 폐경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폐경을 늦게 하면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아닙니까? 네네네. 꼭 건강이 좋아서 폐경이 늦게 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집안이 네. 늦게 하는 사람들은 늦게 하고. 네. 그런데 그 월경이 너무 오래까지 하면은 오히려 질병 같은 게 많이 생길 가망성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많이 정식한다든지 네. 부정출혈이 있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끝나주는 게 맞군요. 오히려 더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 네네. 폐경이 늦는 걸 은근히 자랑하는 분이 네네,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네네. 그럼 이 폐경이 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네네. 심적으로도 또 네. 신체적으로도 네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두드러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폐경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 나타나는 증상을 폐경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폐경기 증후군은 꼭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폐경이 언제 시작했나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경이 빨리 시작한 사람은 그만큼 빨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50세를 갖다 기준으로 잡으면요. 네. 제일 처음 나타나는 걸 초기 증상, 네. 한 5년 정도 이후에 나타나는 거 중기 증상, 그다음에 마지막에 60세, 65세 넘어서 나타나는 말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증상은 열성 홍조, 그다음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예. 많이 땀이 들었어요. 많이 나죠. 예. 그리고 심계항진. 이런 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걸 두근두근. 의학적으로 심계항진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거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이제 하는 말로 대표하는데요. 네. 뭐 보통은 안면 홍조, 열성 홍조가 제일 많죠. 그렇군요. 모두 그렇습니까? 열에 네. 몇 명 정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외국 같은 경우는 한 75%의 여성이 경험을 한다라고 돼 네, 있고 네. 5년 이상 지속되는 사람이 약 한 25%가 되고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5%의 여성은 일생 지속이 된다고 그래요. 어머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열성 홍조가 생겨도 이거는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5%는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열성 홍조는 본인이 알기 때문에 네네. 병원에 주로
많이 오시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열성 홍조하고 같이 올 때 이게 심리적인 정상이라고 하는데 우울감이 제일 많아요. 우울감이 제일 많고 네. 감정 기복이 심하죠. 무드 스윙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전에는 점잖았던 분이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되고 남편한테 화를 잘 내고 예, 감정 기복이 심한 거죠. 그렇구나. 이런 거 있으면 보통 갱년기가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초기 정상입니다. 심리 정상, 예, 예. 안면 홍조. 예. 중기 정상은 비뇨생식계 위축 정상이라고 그래서 질 건조감이라든지 예, 잠자리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피부가 사람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이 콜라겐이 폐경되고 나서 첫 5년 동안에 약 30%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피부가 노화가 오고 주름이 잡히고 그러죠. 남자들은 그게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아름다움이 최고니까 네네. 사실은 그 여성 호르몬이 없어져서 이제 노화가 오고 주름이 많이 잡히면 걱정을 많이 하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중기 정상인데 한 5년쯤 지나면 나타나요. 그리고 비뇨생식기 같은 것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죠. 옛날하고 달라서 성생활이라는 이런 거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60세가 넘어서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골다공증,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인지장애에 의한 치매, 노인성 치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초기, 중기, 말기 증상이 여성 호르몬의 결핍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같은 걸 쓰면 좋아진다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폐경 후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금 평균 수명이 85.4세예요. 네네. 거의 뭐 90세 육박합니다. 폐경이 아까 50세라고 잡으면은 거의 40년 이상을 갖다가 이런 호르몬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갱년기 정상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폐경기와 관련한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 질병,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 YTN FM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질문이나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음으로는 이걸 받아들여야죠. 네네네. 네, 거부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네네,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고 네네. 신체적으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됩니까? 네네, 그렇죠. 이게 열성 홍조 때문에 보통 병원에 제일 많이 오세요. 네.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나고 그러고. 겉으로 남도 보입니까? 그렇죠.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데 본인 자신이 덥고 이래 되니까 우선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하죠. 예. 그리고 이런 열성 홍조가 심해지면은 심한 사람은 밤에 주무시다가도 열성 홍조 때문에 잠을 깨요. 어머나. 그리고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열성 홍조가 있고 수면 장애를 같이 호소를 해요. 네, 수면 장애를 같이 호소하고 이런 수면 장애를 오래 겪다 보면은 그 다음날 피곤감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정상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 심리적인 정상을 일으키다 보면 또 나중에는 기억력까지 떨어져서 아유 깜빡깜빡해요. 이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성 홍조라든지 수면 장애 그다음에 우울감, 인지장애까지가 한꺼번에 폐경기가 되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같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성 홍조를 없애게 되면은 차례 하나씩 모두 다 좋아집니다. 잠도 잘 자게 되고 또 우울감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걸 도미노 현상이라고 해요. 예, 도미노 이론이라고 해서 우선 열성 홍조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재밌는데요. 폐경기 일어나는 증상도 도미노처럼 일어나는데 개입을 하면 도미노처럼 또 다시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을 만일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갱년기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몸이 가뿐해지고 생활이 좋다는 거거든요. 이거로 봐서 꼭 열성 홍조가 매개하지 않는 어떤 것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 호르몬이 직접적으로 뇌에 좋은 작용을 일으켜서 아마 그런 작용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하나는 그게 열성 홍조를 매개로 해서 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 하나는 직접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뇌 같은 데 작용을 해서 금방 그런 심리적인 정상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 정상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호르몬에 대해서는 조금의 걱정된 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거나 하면 호르몬을 쓰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말이 많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50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난소에서 나오는 진짜 내분비의 어떤 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뇨라고 하는 거는
그 인슐린이 없어진다든지 네,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갑상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갱년기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은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분비 질환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호르몬을 당뇨 때 인슐린을 좀 좋아지고 갑상선을 주면 갑상선 호르몬을 주면 좋아지듯이 네. 여성 호르몬을 주면은 이런 증상들 내지는 질병들이 예방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갑상선의 내분비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성 호르몬이 모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금방 그 말씀하신 대로 유방암의 위험성이라든지 혈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유방암 같은 거는 그 기간에 비례해서 네네. 여성 호르몬을 오래 드시면 오래 드실수록 유방암의 위험성은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한 데를 보면은 확률. 예. 여성 호르몬을 잡수실 때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네. 난포 호르몬이라고 하죠. 네. 이건 이제 드시게 되는데요. 이 난포 호르몬을 먹음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포 호르몬을 먹으면은 자궁 안쪽에 있는 막이 있어요. 내막이라고. 네. 네. 이 내막이 정식을 하게 되죠. 이 내막이 정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식이 오래되면은 자궁 내막암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만 먹으면은 우선 자궁 내막이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반드시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네.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자궁이 있는 사람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복합요법을 쓰시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궁이 없는 사람은 자궁 내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거죠. 자궁이 없다는 건 적출을 하신 경우에. 예, 자궁 절제 수술을 한 사람이 에스트로겐만 먹게 돼요. 예, 그러니까 자궁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먹기가 편하죠. 호르몬도 에스트로겐만 먹게 되고 뭐 자궁 출혈은 당연히 이제 없고요.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 뭔가 하면은 아까 지금 유방암을 말씀하셨는데 에스트로겐만 먹는 사람은 유방암의 위험성이 15년 내지 20년 동안 없어요. 그런데 자궁이 있는 사람은 아까 복합요법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복합요법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복합요법을 하는 사람은 지금 한 6년 이상 쓰면은 유방암이 약간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유방암이 증가한다는 말은 맞기는 한데 유방암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하면요. 10,000명당 8명. 그러니까 1,000명이 약을 쓰면 0.8명, 1명이 안 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빈도라는 거는 극히 낮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인가 하면요. 폐경 후에 비만이 된다든지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의 유방암 위험성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따지면은 뭐 그렇게 위험성이 높은 거가 아니죠. 그죠? 그렇군요.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7451님. 저는 50대 여성으로 출산 경험이 없습니다. 출산 경험이 없으면 폐경이나 폐경 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출산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 폐경이 되고 나서는 똑같은 걸 겪게 되죠. 네네. 그래서 뭐 보통 사람이 폐경이 될 때 나타나는 앞에 말씀드린 증상 그거 이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120님, 저는 둘째를 낳은 후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지금 40대 초반인데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40대 후반 같으면 아직 폐경은 안 됐겠습니다. 그죠? 폐경은 보통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1년 정도가 월경이 없어야 폐경으로 진단받거든요. 네. 근데 그 아기 놓고 나서 뭐 소변에 이상이 있다 이런 거는 소변 보고 나서 뭐 아기 놓고 나서 네네. 그 과민성 방광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8번 이상 보시든지 밤중에 2번 이상 소변을 보시면 과민성 방광인데요. 만일 그런 증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병원에 가서 그 방광을 갖다가 안정시키는 그런 약을 한두 달 드시면은 한 달 정도 드시면 금방 좋아지시죠. 그러니까 그건 한번 그거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폐경 후에는 아까 비뇨생식계 증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감염이 없어도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소변 보기가 불편하다든지 또 특별한 그게 없는데도 요로 감염이 자주 오시는 분은 그 여성 호르몬 투여를 받게 되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폐경 전하고 후하고가 조금 다르겠습니다. 예, 다르신데. 예. 3777님, 만 56세 여성입니다. 네네. 저는 40세에 폐경했습니다. 네네. 지금 증세는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네네. 저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골다공증 약을 섭취 중인데요. 지금이라도 호르몬 약 먹어야 하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세 이전에 폐경이 된 사람은 조기 폐경, 45세 이전에 폐경이 된 사람은 이른 폐경이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호르몬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시기를 지나셨어요. 네네.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보통 최소한 50세가 되는 사람, 보통 사람이 50세 폐경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50세까지는 사용을 하고 그때부터 또 경과를 봐서 호르몬을 더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미 56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56세 같은 거 아마 골다공증이 심하면은 네. 제 생각에는 한 60세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호르몬을 썼을 때 그 손익 계산을 따지는 거거든요. 못 쓰는 거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손익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요. 득이 많을 경우. 네, 득이 많을 때가 쓰게 되는 건데요. 그때가 보통 잡을 때가 60세까지를 잡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쓰지 않은 분이 내가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얻기 위해서 호르몬을 쓴다라고 할 때 60세 이전에 쓰는 게 좋고 60세 이후에는 처음으로 호르몬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0세 이전부터 써온 분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연장해 쓸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0545님, 저는 29살에 경부암 수술을 했는데 지금 47살이에요. 호르몬 투약해야 하나요? 난소는 있습니다. 네. 그 난소가 있으시고 자궁만 드러내신 분들은 물론 월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폐경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좀 달라요. 그 난소에서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죠. 다만 자궁이 없기 때문에 월경이 바깥으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의학적으로는 폐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병원에 가셔서 피 검사를 해보시면은 네. 내 몸에 여성 호르몬이 얼마 있는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충분하면은 호르몬 투여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고 예. 만일에 호르몬이 한 20 이하로 떨어져 있다든지 이러면은 호르몬 투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8661님, 40대 후반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게 나을까요? 주위에서 맞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주위의 분들은 네. 맞지 말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물론 정상이 있으시면은 치료를 받는 겁니다. 모든 약이라는 건 정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이제 정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적응증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호르몬도 약이기 때문에 어떤 갱년기 증상, 열성 홍조라든지 비뇨생식계 위축 증상 이런 거 있다든지 그리고 혹시 본인이 아주 폐경기가 되면 한 100몇 가지의 증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의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잘 모르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 이럴 때는 그냥 의사 선생님도 그냥 적당히 써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3개월이 되면 제일 좋아져요. 네. 호르몬을 쓰게 되면 모든 증상은 3개월 내 소실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네. 한 3개월 정도 써서 그런 증상이 없어지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만일에 증상하고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골다공증이거든요. 네네. 골다공증은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기 때문에 폐경이 되고 나면은 폐경되고 나서 첫 5년 동안에 뼈가 제일 많이 녹습니다. 일생 동안 제일 많이 녹아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약 돼요? 3 내지 5%씩까지 녹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한번 폐경이 되고 나면 한번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골 밀도를 찍는다는 거죠. 네. 네네. 그럼 지금 골다공증 얘기를 하기 충분한 시간은 없지만 핵심적인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네네.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가장 많이 뼈가 골다공증 네네. 폐경되고 나서 첫 직후에 5년 동안에 제일 많이 어떻게 녹죠. 이거를 완화할 수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골다공증은 의사 선생님 다 하시는데요. 폐경기성 골다공증이 80%예요. 아하. 나머지 20%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다른 원인입니다. 원인? 그러니까 네. 사실은 골다공증이 폐경기가 제일 많은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폐경기라는 건 뭡니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뼈가 녹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런데 요는 그 폐경이 지나고 나서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무심코 지나는 거죠. 그래서 한 5년이 지나고 나면 뼈가 굉장히 많이 녹아서 오세요. 그래서 여자는 치료를 안 받게 되면 한 75세까지 뼈가 약 한 30에서 35%가 녹게 돼요. 예방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예방은 네. 이제 사실은 호르몬인데요. 네. 그 1차적으로 그 뼈를 예방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일반적인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일반적인 치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네. 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데 여기에는
잘 아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잡수셔야 되고 네.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금년 절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낙상 방지해서 뼈가 안 부러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건 칼슘과 비타민 D는 원칙적으로는 50세 이상이 되는 폐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쓰는 겁니다. 네. 예, 폐경기 여성은 뭐 뼈가 나쁘든지 좋든지 간에 다 쓰는 건데요. 네. 칼슘은 보통 800에서 1000ml를 먹고요. 하루에. 네네. 비타민 D는 800 단위를 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시기가 한 600 정도 되기 때문에 칼슘을 조금 보충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골 밀도를 찍어보고 뼈가 나쁘신 분은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골다공증 약제를 쓰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아,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까 이제 폐경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네네. 폐경이 너무 빠를 것이 예상될 때 좀 늦추거나. 네. 아니면 너무 늦어진 것을 당길 수 있습니까? 네. 폐경을 당길 수 있는 방법, 폐경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당겨야 될 이유는 없죠. 아니, 너무 늦으면 병이 오신다고 네네네. 하시니까. 네, 그런 호르몬을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 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뭐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고.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통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자기 몸에서 날 때부터 딱 결정이 돼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빨리 오면은 호르몬을 치료를 받아서 보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7048님 47세인데 생리가 나오지 않아 호르몬 검사하니까 뇌하수체 호르몬이 45 정도고 난포 호르몬이 45라고 하는데 호르몬 주사 맞아야 됩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폐경이 일단 된 것 같습니다. 네.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이 보통 40 이상 올라가면은 여성 호르몬에 관계없이 아마 폐경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2번을 검사하도록 돼 있어요. 네. 한 번 하면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시고 네. 만일에 그 폐경이 됐으면은 호르몬을 투여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질문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호르몬제 처방받아 6일 정도 복용하고 갱년기 증상이 사라져서 끊었는데 네. 계속 먹어야 되나요? 경부암 네. 수술했습니다. 네. 호르몬을 잡수시고 갱년기 증상이 없으시면은 더 이상 안 잡수셔도 되죠. 그런데 굉장히 빨리 없어졌네요. 그리고 60세 이후가 되면 처음으로 호르몬을 권하지는 않고요. 네. 호르몬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약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호르몬이 아니면서 갱년기 증상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걸 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속한데요. 중앙대학병원 박형무 산부인과 교수님이신데 시간 한번 더 내셔야겠어요. 네. 그러도록 하죠. 바쁘신데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축제의 추억 질문 드렸습니다. 2573님이 프로그램 초반에 나온 무한도전 그대에게 고등학교 때 응원가였다고 하셨고 7253님은 남녀공학이었던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녀는 밴드부 중 트럼펫을 부는 아이였죠. 그 모습은 한마디로 띠용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 이후로 무려 1년을 쫓아다니며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그렇게 콧대 높던 그 여고생이 지금의 제 아내가 됐어요. 완전 인간 승리죠. 축하합니다. 4296님 대학 시절 축제 마지막 날에는 꼭 파트너를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그때 솔로인 제게 다가온 복학생 오빠가 그때 내민 그 손을 잡고 30년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깊은 인연이 되셨네요. 자, 오늘 0544님 맞나요? 번호 다시 한번. 네. 0545님, 3777님, 8661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빴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이고요. 양수경, 당신은 어디 있나요? 조금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뵙죠. 고맙습니다.